안녕하세요. 샵A1 사진교실 포토그래퍼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DSLR과 미러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비교도 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카메라가 DSLR 카메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카메라가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이제 얼핏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꽤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목은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 차이점 비교, 어떤 카메라를 선택해야 할까? 그래서 상황에 맞는 카메라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SLR, 미러리스 카메라 무엇이 다를까? 이 부분들을 조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를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DSLR과 미러리스 어떤 것을 구매할까입니다. 요즘이 그런 좀 과도기예요. DSLR과 미러리스가 어느 정도 비슷한 비중으로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DSLR이 전문적인 사진 촬영의 표준이 되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미러리스 카메라의 기술이 아주 급격히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DSLR과 미러리스 중 어떤 카메라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의 차이점, 장단점, 그리고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카메라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의 기본 개념. DSLR 카메라라고 하면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 그래서 이 카메라는 광학식 뷰파인더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인더로 바라보는 이미지와 그리고 촬영이 되어지는 그 이미지가 같은 하나의 렌즈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어떤 화각과 앵글로 사진이 촬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반전시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상이 뒤집히는 것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거울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 이미지 센서에 빛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DSLR과는 다르게 반사되는 거울을 없애버린 구조입니다. 그래서 즉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이 곧바로 이미지 센서로 전달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전자식 뷰파인더나 LCD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카메라 본체가 좀 작아졌고 상대적으로 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또 요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DSLR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용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DSLR과 미러리스의 아주 좀 중요한 차이점을 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크기나 무게는 이거는 미러리스와 DSLR 이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표현한 표입니다. DSLR이 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무거운 편입니다.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뷰파인더 방식이 DSLR 카메라는 광학식 뷰파인더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자식 뷰파인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뒤에 LCD 화면을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 카메라 보시면 DSLR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들고 파인더에 한쪽 눈을 대고 촬영하시는 촬영에 익숙하실 거고 미러리스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제 전자식 파인더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LCD 화면을 보고 직접 촬영하시는 거에 더 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렌즈 교환 방식은 사실 DSLR 카메라가
뭐 미리 나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렌즈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렌즈들, 뭐 거의 이제 동등한 렌즈군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DSLR이 배터리 수명을 좀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셔터를 누르고 뭐 이미지를 저장하는 외에는 전력을 크게 소모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뷰파인드 자체 그리고 뒤에 LCD 화면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좀 짧게 됩니다. 초점 속도 같은 경우는 뭐 DSLR 우리 뭐 AF 포커스 상당히 빠르고 좋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가 뭐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정확한 초점과 그리고 빠른 초점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영상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DSLR보다는 미러리스가 우월합니다. DSLR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보다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메라에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얹혀진 정도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진 그리고 영상을 전문적으로 촬영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확실히 미러리스 카메라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음 촬영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통 찰칵하는 소리가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소음이 발생하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미러리스 카메라는 원하면 완벽한 무음 촬영까지도 가능한 게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가격 면에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성능이 비슷하다고 봤을 때 좀 DSLR 같은 경우가 좀 다양한 가격대의 카메라들이 많이 있고 반면에 최근 나온 미러리스들이 조금 더 고가로 형성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능 모델일수록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잘 확인해 보셔서 구매하실 분들은 가격까지 많이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SLR과 미러리스를 활용하실 때 기존에 DSLR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쉽게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디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렌즈까지 전부 다 이제 맞추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컨버터를 활용해서 기존 DSLR 렌즈를 미러리스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브랜드사별로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DSLR과 미러리스의 좀 장단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LR의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우선은 광학식 뷰파인더 덕분에 실시간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눈앞의 화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장시간 많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호환성이 높아서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렌즈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초점 기술이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촬영하는데 사용자가 상당히 장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미러 구조. 이 안에 미러 그리고 이제 펜타프리즘이라고 하는 좀 무거운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무게와 좀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에서 미러리스보다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피사체를 따라가서 초점을 잡아준다든가 혹은 들고 촬영했을 때 그 흔들림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 이동 소리로 인해서 조용한 촬영을 할 수 없는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미러리스도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장점으로는 미러가 없이 경량화된 디자인으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이 좀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식 뷰파인더 및 실시간 디지털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촬영하기 전에 내가 세팅해 놓은 그 세팅값에 걸려 있는 어떤 밝기라든가 콘트라스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찍힐지를 미리 좀 예상할 수 있는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움직임이 DSLR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촬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신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AF 속도가 빠르고 초점이 정확하기 때문에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어요. 배터리 소모가 좀 빨라서 장시간 촬영할 때 추가 배터리를 좀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영상 촬영이 많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도 정확히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렌즈 선택폭이 좀 많이 좁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충분히 렌즈 선택폭도 넓어졌고 다양한 렌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식 뷰파인더가 광학식 파인더보다 적응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광학식 뷰파인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자식 뷰파인더로 보는 것이 좀 이질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이제 실제를 보는 것 같지 않고 또 다른 이미지를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진, 영상 촬영 그렇게 용도별로 좀 추천을 드리자면 DSLR이 적합한 경우는 사진을 주로 촬영하시는 경우, 메인으로 이 카메라를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하시는 경우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지속 시간이 좀 긴 카메라, 그래서 이제 배터리 하나로 더 많은 양의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할 때는 DSLR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많이 해당될 수 있는데, 기존에 DSLR 렌즈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DSLR 바디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가 적합한 경우는 우선 좀 가볍고 컴팩트한, 상대적으로 가볍고 컴팩트한 느낌의 카메라를 원하시는 경우, 그래서 뭐 이제 좀 여행을 간다든지 일상에 조금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실 때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 그래서 이제 컨텐츠로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 촬영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러리스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신 기술이 적용된 AF 성능과 빠른 연속 촬영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DSLR보다는 미러리스에 좀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카메라를 선택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에서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는 각각의 어떤 특성과 장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촬영 스타일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혹은 내가 이 카메라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용도를 생각하셔서 거기에 걸맞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손맛 나는 촬영을 할 때 좀 더 찍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사진 찍을 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오래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다 보니까 DSLR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또 반면에 이제 스마트한 촬영과 영상 촬영을 주로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러리스 카메라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한 이후에 영상 촬영에 좀 많이 도전을 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사진을 찍는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러리스를 좀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고 이제 보시게 되면 DSLR보다는 미러리스 쪽으로 훨씬 더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DSLR보다는 미러리스가
더 기술적으로 이제 발전돼 가는 형태의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DSLR보다는 미러리스 쪽이 앞으로 더 많은 제품들과 더 발전된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 사진 작가들도 DSLR에서 미러리스로 넘어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DSLR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고 바로 미러리스로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DSLR이나 미러리스 중에 하나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입을 원하시면 저는 이제 DSLR도 좀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러리스가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중고 제품으로 정말 쓸만한 DSLR 카메라가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좀 편하게 적은 금액으로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그 이후에 또 미러리스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카메라 좀 잘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